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12일입니다.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밤사이에 시장이 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무게감 있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참 부산스럽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더 마음도 바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또 제가 정리를 해보고 잠시 후에는 오늘의 패널 두 분과 함께 코너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시장이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5거래 연속 올랐던 부분을 우리는 좀 간과하고 밤사이에 빠졌던 그 하락의 폭에만 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 안에서 또 기회와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워런 버핏 관련한 종목 하나 볼 텐데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잠시 후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권동우 부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워런 버핏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 그리고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마감 상황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아요. 한번 떨어질 때 됐습니다. 쉴 때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쉬는 게 이왕이면 좋긴 한데 어쨌든 쉬어갔던 시장 분위기 오늘 주제부터 보자면요. 달러 초강세 속에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만에 급락세로 전환했다. 사실 이 제목은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설정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 표현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네요. 급락세. 사실 급락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간과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보자면요. 다우지수가 0.52% 하락을 하면서 31,173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1.15% 하락한 3,854포인트 선.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S&P 500이나 다우가 쉬어갈 때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26%대 하락하면서 11,37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될 지표도 그렇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일단 내일 밤에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적은 이번 주 펩시코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대형 금융주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은 좀 이에 따른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됐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오른 데 따른 또 쉬어감이 있었다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제 밤사이에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1%대 하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유가가 103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유는 중국 쪽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한 홍콩, 마카오 쪽의 셧다운, 봉쇄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음 주에 20만 명 얘기하고 있고 더블링 현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관련한 기업 섹터들이 좀 주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자면 일단 6월 CPI는 그 5월의 CPI가 기록했었던 8.6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6월 생각해보면 6월 초쯤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병석 부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6월 CPI가 5월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7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이렇게 8.6을 넘어서는 CPI의 고공행진이 나타나게 된다면 구자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에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서 1%포인트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불안감이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종목의 흐름을 좀 보죠. 먼저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자면 전체적인 빅테크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상대적으로 단기 반등을 가장 많이 보였던 종목군들이 어제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 넘게 하락했고 애플도 1.48%, 그리고 구글의 주가가 3% 넘게 하락했고요. 메타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4%대 하락,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3%대 하락. 이 부분도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700달러 선을 또다시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요. 6.55% 하락하면서 어제 밤사이에 종가 기준으로는 703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있어서 필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조금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 월마트, P&G 이런 종목들 상승세 보였고요. 코스트코도 살짝 하락은 했지만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밤새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사실 관련한 종목들은 그렇게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어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엑손모빌 관련된 종목들 소폭 조정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이슈를 좀 전해드리자면 일단 트위터를 볼 텐데요. 트위터가 밤사이 11%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가 32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부분이 함께 상쇄되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앞서서 메타 플랫폼 주가가 4% 넘게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우려 때문에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거 다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홍콩 쪽에 있어서의 락다운 소식과 함께 윈리조트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등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셧다운 소식으로 하락을 했고요. 항공주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도 역시나 이런 코로나 여파와 함께 주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하락하는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더 많았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룰루레몬과 언더아머가 제프리스에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심화를 언급하면서 4%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언더아머도 이 기업의 기초체력 펀더멘탈 측면에서 시장이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금 시장에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매치그룹도 키뱅크에서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기존 90달러로 낮췄는데요. 그 이유가 경기 침체 환경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치그룹이 어떤 기업이냐? 데이팅 앱입니다. 소개팅할 수 있고 이렇게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앱인데 경기 침체 되면 경기 안 좋으니까 지갑이 얇아지겠죠? 그럼 데이트를 덜 하겠다. 마음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치그룹에 대한 부분이 경기 침체에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면서 투자 의견 하향, 또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우버 같은 경우에는 노동 그리고 세법 관련한 부분에서 로비를 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을 또 우버 측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앞서서 아마존의 주가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프라임 고객 수가 상반기에 정체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2월에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20달러 가격이 인상이 돼서 요거 때문에 살짝 고객이 이탈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이 됐고요. 그러나 주가는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업스타트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면 올해 들어서 주가가 80% 넘게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C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더딥, 그러니까 저가 매수 측면에서 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는 하락 속에서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특징적인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정유주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권동우 부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득.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과의 설탭.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저희 이제 화요일 날 함께 해주시면서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워런 네. 버핏이 계속 워런 버핏이 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버크셔 사회에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음. 제가 최근에 가장 불안한 뉴스가 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왜요? 워렌 버핏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네. 주주 서한에서 네. 본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업이 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주 서한이 발표되고 나서 몇 주도 안 돼서야 한 2주, 3주 됐나?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뛴 종목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2주 사이에. 근데 하필이면 그 종목이 정유주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옥시덴탈 같은 이런 정유주들이 네. 결국 유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샀다는 말 자체가 유가가 더 오를 거라는데 아,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시다. 네, 맞습니다. 아, 유가는 정말 여기도 너무 힘든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유하는 거를 어제 주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금 네. 거의 이제 100km 미만으로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저는 딴 데서 주유를 하고 싶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서울 마포 뭐 여의도 아. 요 근처에서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아, 정말 기름가 얼른 떨어져야지 뭐 개인적인 가계 경제에도 그렇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되찾을 텐데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유가나 에너지 기업 관련한 최근에 몇 년 사이의 추이를 좀 함께 먼저 네네. 볼까요? 화면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유가랑 미국 에너지 기업 비교해 놓은 지금 차트입니다. 제가 네. 5년이라고 했는데 1년 차트고요. 1년입니다. 네네, 1년입니다. 최근 1년. 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유가예요. 지금 WTI 선물인데 네. 이게 지금 다른 기업들과 거의 동행해서 같이 그쵸. 가고 있습니다. 음. 파란색 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네, 그만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요 주황색 선만 갑자기 휙 이렇게 뛰어 올랐죠. 이게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고요. 이때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이유도 뭐 이후부터도 다른 종목들과 그리고 유가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와 에너지 기업의 지금 주가 방향이 지금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유가에 지금보다 추가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거고 에너지 기업도 주가 상승이 더 될 거라는 네. 그런 지금 가정하에 지금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년 사이 차트를 봐도 에너지 기업과 유가의 흐름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좀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고 그건 아무래도 버핏의 맞습니다. 효과가 반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유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해요. 여기에서 이제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또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뭐 러시아 감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유가가 JP모건 쪽에서는 뭐 $300 이상도 얘기하고 네. 있고 너무나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금 유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망들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네. 그 JP 모건이 이제 지지난주 이제 주말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원유 감산으로 보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유가가 성층권을 뚫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가 이제 $380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에요. 러시아 재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견고한데 만약에 러시아가 서방 특히 이제 유럽 쪽 이제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300만 배럴 정도 감축을 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19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1,1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러시아도 1,100만 배럴, 사우디도 한 그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300만 배럴 감축하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큰 정도거든요. 그쵸. 규모가. 근데 만약에 500만 배럴까지 줄이면 러시아의 재정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현재 재정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500만 배럴 줄였을 때 러시아는 그래도 몇 달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럽은 못 버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러시아가 이 300만 배럴, 500만 배럴 줄일 때 누군가가 과연 이 증산을 해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사우디 것도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90달러에서 이제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근데 좀 설득력이 있나요? 러시아가 뭐 워낙 지금 러시아라기보다는 푸틴이 워낙에 네.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500만 배럴까지 감산할 만한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네. 하겠지만 지금 그 서방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 캡을 지금 그쵸.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푸틴이 얘기를 했죠. 네. 조심해라. 우리가 보복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이미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 보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급은 한번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네. JP모건은 유가를 380달러까지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때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헤드라인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헤드라인만 보고 사람들이 유가의 레인지가 60부터 38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네. 어떤 내용이냐면 가계와 기업이 연쇄 파산하는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유가가 60달러대까지 추락한다는 말입니다. 지구가 망하면 60달러 된다 이거잖아요. 그냥 전 세계가 네. 망하면 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가장 시티그룹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베어리시하게 이제 보는 네. 이제 연구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 경기 침체가 이렇게 슬로우하게 침체가 아니라 완전히 침체되면 60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의 얘기는 이거를 유가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거야 라기보다는 네. 정말 다 무너져야지 60달러인데 다 무너질 리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쵸. 유가는 60달러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워런 버핏 앞서서 우리 이제 권동 부장님께서 워런 버핏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 매수가 굉장히 또 불안하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유가 때문일 텐데 굳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뭐 1등 기업이 아니라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요? 워렌 버핏은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쉐브론이라는 다른 큰 기업도 갖고 네.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이유는 2019년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2019년도에 셰일 오일 1위 업체인 아나다코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요? 맞습니다. 예, 옥시덴탈이 아나다코를 인수를 했는데 얘네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파미안 분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텍사스랑 뉴멕시코 그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에너지의 핵심 지역이죠. 네. 거기에 셰일 오일과 가스 채굴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정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네. 이거는 미국 에너지청에서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2015년에 한번 조사하고 2019년에 또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 조사한 것보다 2019년이 거의 추정 매장량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원유가 463억 배럴 그리고 천연가스가 281조 입방피트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원유만 해보면 네. 현재 유가가 한 100달러라고 봤을 때 463억 배럴 곱하기 100달러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6천 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네요. 네, 안 오시죠? 네, 네. 6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 기간이고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100달러 정도 되는데
워렌 버핏이 보기에 $100보다는 사실 한 평소에는 그래도 $100보다는 낮았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네. $50 정도 생각하고 추정 매장량도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채굴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을 수 있고 추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네. 6천조 원에 아까 $100에서 $50면 절반이죠. 그리고 원유가 10분의 1 정도 되면 계산해보면 300조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런데 옥시덴탈이 아나다코를 인수한 금액이 60조 원이에요. 60조 원의 인수를 해서 30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가져간 거죠. 싸게 샀네요. 물론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오랫동안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안전마진 개념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시덴탈의 메인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퍼미안 분지가 지금 굉장히- 여기가 여러 네. 가지 이런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명칭인 맞습니다. 거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청의 이제 최근 자료인데 보시면 퍼미안 분지가 석유 생산도 가장 높고 가스 생산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중요한 지역을 이제 옥시덴탈이 이제 가져간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안전마진으로 이제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어쨌든 오렌 버핏은 유가가 이제 올라갈 거에 대한 지금 베팅을 한 건데 네. 만약에 원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산이 되게 가스도 그렇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런데 버핏이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유가가 계속 더 불리시할 것이다. 네네. 그거를 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유. 네, 이유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바이든입니다. 네. 바이든이 최근에 엑소모빌을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너네들 더 많이 번다. 아니 근데 저 말이 좀 웃긴 게 신이 네. 돈을 법니까? 종교가 보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교회가 돈을 많이 네. 버는 소리인지. 그렇게 작심 비판을 하면서 네.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생산 빨리 늘려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알래스카 유전 개발도 막 이렇게 진행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업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애매하죠. 증산하기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다 맞아요. 떠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거든요. 네. 셰일 가스 처음 나왔을 때 10년 전에 채굴 비용 낮아져서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렸다가 네. 공급이 너무 과도해서 그쵸. 유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어떻게 해준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M&A를 당했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비용까지 높아졌으니 지금 뭐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생산을 하면 우리 돈 남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산하게 하려면 정부에서 무언가 베네핏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바이든은 대답은 없습니다. 베네핏을 줄 수 없다죠. 지금 여기서 더 베네핏을 주면은 너무 그냥 또 정유 관련된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요. 네, 맞아요. 또 하필이면 또 바이든은 친환경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베네핏을 크게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기업도 그런데 어쨌든 이제 증산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증산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직은 물음표인데 네. 그만큼 어쨌든 간다라는 거는 뭔가 물밑 작업이 펼쳐진 다음에 보통 가서 이제 악수하고 마무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제 내일 이제 그 중동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네. 사실 좀 불안해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 분명히 어느 정도 말은 맞춰놓고 가기는 그쵸. 할 거예요. 사인하고 악수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산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하루에 1,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데 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레코드 하이예요. 20년 차트거든요. 20년 차트에 지금 최대치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100만 배럴, 200만 배럴을 더 생산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뭐 한 50만 배럴, 30만 배럴 정도는 괜찮겠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을 내릴 정도의 그 정도의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증산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도 늘릴 수 없고 근데 여기에서 또 러시아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기적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전 러시아라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의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그쵸? 키맨인데 힘들고 있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래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과 동맹국 뭐 나토죠. 그러니까 러시아 유가에 대한 상한을 배럴당 40에서 60달러를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절반 정도로 이제 낮추면서 상한을 정하고 러시아가 유가 팔아갖고 돈 못 벌게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추가적인 제재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고 실수 저지른 거 이틀 만에 바로잡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재정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복수를 그러니까 보복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지금 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건데 네. 근데 또 이제 서방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뒷걸음질 칠 수 없잖아요. 네, 뭐 뒷걸음질을 만약 안 치면 네, 말 그대로 네, 성층권까지 네, 가는 유가가 건가요? 네, 올라갈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해 주신 표에 보니까 원유 러시아 쪽의 원유 수출국가 지역이 지금 유럽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중국 쪽도 많은데 근데 보면 중국은 어쨌든 러시아와 우방 아닙니까? 네. 그럼 가격 올려버리면 중국하고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네. 지금 기준 국제 유가 가격보다 싸게 받나요? 예, 싸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싸게 치가 받겠죠. 그냥 나오네요. 네네. 참나. 네. 이 표를 보시면 이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지금 수출 국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줄었어요. 지금 양이 줄었는데 이걸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냐면 인도, 중국, 터키가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 전보다 전쟁 후에 수출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다변화가 됐네요. 네, 더 다변화가 됐고 아휴. 더 건전해진 거죠. 네. 네, 상황이. 그래서 유가도 올라갔으니까 피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판매도 더 많이 하니까 큐도 네.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원가는 똑같으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러시아가 그래서 재정이 탄탄한 이유입니다. 저 돈으로 전쟁하고 네. 아이고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 유가의 급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있고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네.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매수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죠 최근에. 맞습니다.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을 지금 네. 풀 수 없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버핏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매수를 해서 3월에도 매수하고 5월에 매수하고 6월에 7월에 여러 번 나눠 갖고 지금 매수를 해서 옥시덴탈의 지금 지분율이 18.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근데 사실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옥시덴탈이 인수할 때 워렌 버핏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아, 그래요? 100억 달러 정도 빌렸습니다. 오. 현금을 빌렸고 13조 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선주랑 워런트를 좀 받았어요. 그 좀 주식 살 수 있는 옵션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하면 네. 지금 한 25%가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와. 보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산 거죠. 근데 더 불안한 건 매수 단가가 낮지가 않아요. 되게 높네요. 50에서 지금 55달러입니다. 도대체 이 목표 주가를 얼마를 보고 있길래 지금 이 가격에 샀는지 지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60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어제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59달러, 60달러 이 정도 되는데 네. 매수 단가랑 현재 주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상위 8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그러면 이 종목을 네, 단기 관점에서 지금 단타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기준에서 네. 사실 1년 미만은 어떻게 보면 단타예요. 근데 지금 그렇죠. 보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거는
뭐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으로 유명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5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네. 그거 이제 그 이슈를 보고 들어간 거고 이 옥시덴탈 같은 경우도 조금 장기적으로 만약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구간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짧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워렌 버핏이라고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사실 부장님 네. 버크셔에서 왜 주주예요. 한 주를 가지고 그 네. 우리 오, 야, 대단하시네요. 이 위원님께서 저희 네.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한 주를 얼마 전에 매수를 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투자를 잘 해서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수익률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버크셔에서 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좀 내려봐야 될 텐데 네. 말씀대로라면은 버크셔에서 왜 버핏 측에서는 계속 유가의 상방을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방송 나와서 뭐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쵸,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종목에 이제 접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뭐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워렌 버핏 믿고 투자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 형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전쟁이 종결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갑자기 원유 증산 관련해서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오케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 뭔가 저기 베네핏을 줄 테니까 생산 한번 해봐. 네. 우리 지금 급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 진정의 시그널이고 금리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또 시그널이니까 분명히 증시가 그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에너지 가격 하락하면 옥시덴탈도 내려가는데 증시가 반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옥시덴탈을 만약에 뭐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S&P 500 ETF를 네. 매수를 하면서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롱숏의 개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옥시덴탈이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뭐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옥시덴탈도 떨어질 때 ETF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팔아서 옥시덴탈을 저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전에서 이제 투자 전략이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요 이제 두 번째 주 에너지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 진정,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증시 반등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네네. 그 시나리오가 더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우려감이 큽니다. 어쨌든 버핏이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했는지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시증권 강남센터의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저에게 버크셔웨이 B주를 선물해 주신 미국 주식 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니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A주냐 B주냐. 마음은 A주. 마음은 A주인데 B주 사드렸죠. B주. 아니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저의 평균 매수가가 네. 270 요새 얼마요?
270달러 아닌가? 제가 사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네. 그것보다 올라와 있어서 애도 아니고 매일매일 봅니다. 네. 네,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그 A주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요. 한 뭐 10년 안에 뭐 500달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벌어서 네. A주의 주주가 되는 그날까지 네.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 좀 쉬어갔습니다.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6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네. S&P 500은 지난 토요일 날은 내려도 뭐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6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요. 제법 오늘 좀 6일 만에 하락치고는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 보면 이번 주에 이슈가 몇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물론 네. 생산자 물가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관심 있는 것은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활약의 개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부담스러운 거죠. 네. 거기다가 저는 뭐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마디로 보면 오늘의 주가의 하락의 주범은 전 누가 뭐라도 미국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달러가 108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인 것이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튼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유가 소폭 하락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이거 아직 멀었고요. 이거 하락하는 것 자체 이유 자체가 또 중국에서의 부담, 뭐 글로벌 경기 부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카오가 또 일주일 동안 완전 셧다운 됐잖아요. 마카오가 셧다운 되면 뭐 중국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거기서 수입을 오롯이 받는 것이 카지노 회사들이거든요. 오늘 뭐 6%, 8%막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요인이 됐습니다. 네. 10년물 금리는 오늘 3% 아래로 하락했지만 2년물은 여전히 10년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지금 조금씩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체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거죠. 미국 달러가 지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108포인트 넘어.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저 지금 이제 달러 환율 사실 어제 장중에 네네. 1,302원 돌파한 거 봤거든요. 네. 지금 근데 검색했더니 1,314원이에요.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엔화 같은 경우요. 엔화 같은 경우가 137, 138막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계속 우리가 지겨울도록 말씀드렸지만 부담입니다. 부담.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코멘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달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제 소위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조금씩 몇몇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 정도 이익이 감소 포인트 정도가 마이너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글은 CFO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애플은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중국발 이슈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정도 얘기했고요.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 나이키가 실적으로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나이키가 처음으로 기억나시죠? 로컬 커런시로 매출 이익을 항목 보여주고 US 달러로 자기네가 바꿨을 때 항목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아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걸 보면 이번 실적세는 결국 달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는 엔비디아가 80% 이상이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그리고 애플은 58%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넷플릭스도 한 59% 정도 되고요. 메타도 59% 정도, 알파벳은 54% 정도 되고, 퀄컴은 뭐 90 몇 프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퀄컴은 이제 중국에서 다 사가기 때문에 퀄컴은 95%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런 걸 수 있죠. 이미 다 인식하고 있다라고들 생각할 수 있죠. 다 이미 알려진 거지만 문제는 그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금리도 마찬가지,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분기에 고점을 쳤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고점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고점에 멀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멀더라도 분명히 이번에 8월이면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 자체는 달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달러 이렇게 강한 것은 최소한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이게 언제라도 꺾이면 순간적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란 건 이게 어떤 그 자체로 환율이건 환이건
뭐 상품이건 금이건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어떤 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부가치를 생산 안 하는 것 특징은 펀더멘탈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 계속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훅 떨어집니다. 이렇게 훅 떨어지기 우리를 원하죠. 네. 원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진짜 돈을 엄청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금융 거기서 네. 예전부터 보면 외환은행이 합친 거잖아요. 하나금융. 네, 네. 그래서 보면 딜링하는 분들이죠. 한 딜링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해외 비중 많건 적건 간에 유틸리티나 그 일부 종목 5% 10% 내외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미국 달러 이렇게 강한 것 자체는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더라도 틀림없죠. 네. 빅테크 종목들이 또 저렇게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네. 가운데 있어서 어제 밤사이 트위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네, 다 트위터가 하락했어요. 떨어진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되죠. 11%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금요일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5%까지 네. 올라갔었다가 2% 중반으로 끝났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렇게 다 해결이 되면 그렇게 끝나면 50에서 100달러 아니면은 5에서 10% 아니면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100달러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뚜껑 열어보면 6%가 떨어졌어요. 물론 웰스파고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중립으로 하고 목표 주가 최근에 흘러내리는 거에 뭐 똑같은 추세를 했지만 역시 테슬라도 결국 오늘 미국에서의 월가의 시각은 다 떠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마카오뿐만 아니라 시안 그렇던데 뭐 유명한 도시잖아요. 네. 시안 비롯해서 한 3군데가 지금 일정 구역이 폐쇄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하여튼 그런 코로나19가 또 재확산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역시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오늘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네네. 아마존도 보면은 네. 지금 프라임 가입자 수가 좀 둔화가 됐다. 네네. 근데 좀 가격을 올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올해 20달러로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새롭게 어떤 업데이트를 하거나 계속 갱신하려는 사람들은 약간 고민하죠.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쇼핑을 많이 안 하는 분들 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왼쪽은 이제 블룸버그인데요. 오늘 블룸버그 발기사입니다. 이 얘기가 블룸버그가 아시다시피 항상 보면 소위 그 빨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소식들을 제일 먼저. 네, 내부 애플에 소식을 관해서 먼저. 항상 블룸버그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런 얘기가 결코 틀리지도 않았던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마존 얘기는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아마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프라임 멤버가 미국 내 1억 7,200만 명인데 이번에 6월 말도 그 수준일 거다. 네. 그러니까 정체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튼 오늘 아마존이 3% 떨어졌고요. 아마존뿐만 아닙니다. 애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빠졌죠. 오늘 구글에 갖고 대부분 오늘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네. 아마존 프라임 이 네. 서비스 네. 돈 내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얼마 전에 네. 그 도어대시 네. 도어대시 주가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이 그룹업. 그러니까요. 네. 그 서비스를 네. 또 일정 부분 이상 주문하면 네네. 해준다고 하죠. 그게 굉장히 그런 의미 거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죠. 배달의 지금 무료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뭘 하려면 예전에는 뭔가 내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끼어 팔기? 네. 나쁘게 하면 끼어 팔기고 좋게 하면 프로모션을 해서 뭐 주는 행사들을 별로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셨던 대로 1년 동안 그룹업에 그런 멤버십을 주는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랑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아마존 프라임은 안 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하는 거가 우주 멤버십인가? 네, 뭐 그런 것 맞아요. 약간 비슷한데 제가 제 멤버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해외에서 배송료 무료 뭐 이 정도 네, 있는 거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떤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나중에 정정해 네.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한테 이번에 또 뭘 제공하냐면 우리랑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많은 그런 우리
프리미엄급으로 제공하는 케이블 TV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루면 훌루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스타즈란 또 채널이 있어요. 스타즈 플러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묶어갖고 두 달인가 세 달에 1달러에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건건이 주거는 게. 이용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미끼 상품을 막 주는 거죠. 프라임 멤버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에 프라임 데뷔 이번 주 맞나요? 지금 네, 미국에 프라임 지금 데이. 프라임 데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6월 말까지 보면 늘지 않았다. 그쵸. 라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도 쿠팡이 네. 그 로켓 배송 관련해서 멤버십 있잖아요. 네네. 쿠팡 이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 좀 무료해주고 그러면 확 늘지 않을까. 전화 한번 하시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쿠팡 쓰니까 회원이라서. 모르겠고요. 예, 다음 주 아마존. 넷플릭스도 오늘 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오늘 많이 떨어진 것이 여러분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떨어졌죠. 그리고 이미 소비재 떨어졌고 기술주가 떨어졌는데 커뮤니케이션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요. 그중에 이제 넷플릭스나 메타가 들어가는데 네. 넷플릭스는 오늘 5%가 떨어졌는데요. 기억하시죠? 지난 1분기에 구독자가 20만 명이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가 줄어들었는데 회사에서 200만 명이 2분기에 떨어질 거라고 줄어들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가이던스 할 때 얘기했는데 바클레이즈는 저게 아닐 거다. 더 많이. 28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발표한 건데요. 오늘 주가가 5% 오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룰루레몬도 오늘 4% 가까이 떨어졌고 언더아머야 뭐 재미가 네. 없으니까. 제프리스가서 똑같이 룰루레몬은 중립에서 매도로 그리고 언더아머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는데 두 개 다 목표 주가는 룰루레몬은 375에서 200으로 거의 반토막 냈고요. 언더아머는 20달러에서 10달러로 내렸습니다. 네. 제프리스 대해서는 경쟁 심화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언더아머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너무 부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실제 얼마 전에 그 이남우 교수님이 룰루레몬 매장을 방문하셔서 매장 안에 사람이 정말 많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안 좋은 거군요. 경쟁이 심화되는 데 따른 영향을 경쟁이 분명히 심화가 받을 있겠고 것이다. 역시 룰루레몬도 결국은 그런 달러나 이런 것들은 해외 매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브랜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겠죠. 다만 참고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한때 트렌드였다는데 혹시 패니팩이라고 아세요? 패니팩이라는 거가 이제 팬이란 게 영어로 하면 힙 이런 겁니다. 네. 힙, 엉덩이 이런 네. 부분을 팬이라고 얘기하고 네. 팩인데 그게 우리로 보면 벨트백 아,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갖고 멜거나 힙색. 힙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걔네들로는 이제 패니팩이라는 네.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트렌드했거든요. 아. 트렌드했는데 올해 엄청 핫 트렌드랍니다. 그게. 아,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보고 이제 뉴스만 보고 몇몇 뉴스에서 찾아보는 건데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이제 잘 나간다는 카페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항상 보면 서너 명씩 그걸 하고 있답니다. 누구 거? 룰루레몬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핫해서 우리나라도 팔립니다. 우리나라도 네. 팔더라고요. 온라인에서 파는데 저 찾아봤더니 뭐 7, 8만 원 하는데 같은 거를 근데 나이키보다 비쌉니다. 그게 지금.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뭐 브랜드 값이랑 그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명품 한 80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더니 하여튼 그게 남성도 하고 여성도 많이 한다. 네. 아,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약간 예전에 여행 갈 때 그쵸. 여행 등산 갈 때 갈 그런데 때.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패션용으로. 이거 찾아보시면 합니다. 패니팩 하고 치보면 엄청 나오는데 그게 룰레몬 핫하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지금 경쟁 심화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네. 되겠고요. 하나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특징줄 하나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코스트코 얘기입니다. 코스트코 네. 얘기요. 내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코스트코는 이제 500달러 이제 지난 주말 넘어섰고요. 오늘도 뭐 0.0% 뭐 조금 뭐 약밥으로 마감냈는데 그 코스트코는 매달 매출을 발표합니다. 큰 매출을 발표합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해외 그 전체 그리고 이커머스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까지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미국은 21%가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죠. 그렇지만 21%고 이커머스는 7%가 늘어났고 캐나다가 14%가 늘어났고요. 동일 점포는 이제 13%가 늘어나서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휘발유라는 겁니다. 휘발유. 근데 휘발유 저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은 해당되시지만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이거 좀 넣어봤는데 그 코스트가 넣었는데 캐나다에서 넣어본 적이 없어요. 밴쿠버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주유소를 제가 알기에는 별로 특징적 하는 곳이 제가 가는 곳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트코의 그 주유소 있죠. 네. 주유소 점유율이 5%까지 늘어났어요. 미국 전체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항상 보면 자기네가 기름이 좋다고 선전합니다. 근데 우리 그건 기름 좋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저희 미줌에 자주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갤런당 30센트가 싸다는 겁니다. 30센트. 네, 그런데 정확히 찾아봤더니 바클레이즈에서 조사한 걸 보면 갤런당 37센트가 평균 싸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네. 경쟁이 심한 곳은 10센트 정도 차이 나고요. 또 경쟁이 약하고 아주 도심 한복판 이렇게 이상한 데는 1달러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건 심한 것 같고 바클레이즈에서 조사한 거 도시들을 기준으로 보면 37센트가 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기름 한 번 몇 리터씩 넣으세요? 저는 돈으로 넣어요. 한 네. 7만 원, 6만 원 이렇게. 그러면 금액 얼마 기준으로. 작잖아요. 네. 예전 보통 때 같으면 한 40리터만 넣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차 한 60리터 들어가죠. 타시고 다니. 80리터 오, 정도? 이거 큰 차 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찌 됐건요? 저도 궁금했는데 미국에서 평균 13갤런을 넣는다고 네. 합니다. 13갤런. 한번 보통 조사한 것에 따르면 13갤런이면 37센트면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멤버십이 60달러거든요. 그 10번이면 남는다는 겁니다. 10번이면 지금 네. 이게. 그래서 엄청 늘어나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거가 이번에 주유소요. 미국의 주유소가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 베이스는 의미가 없고요. 갤런 베이스로요. 네. 이 수량 기준은 1에서 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유소 평균이. 네. 코스트코는 20% 초반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싸니까 막 가서 사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멤버십까지 하는 거죠. 물론 유저지주는 법에 의해서 네. 유저지주는 코스트코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살 수가 주유할 있어요. 수 있다. 있는데 그게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7월 며칠부터 바뀌었고 이제 그들도 안 되게 돼 있는데 멤버십만 들어와서 주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뉴저지가 예외적으로 뉴저지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네. 어떻게 풀려갖고 뉴저지도 이제 멤버십이 있는 거로 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코스트코가 힘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최근에 주가는 약간 좀 살아있죠. 딱 오늘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특징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정정 하나 할게요. 80리터가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리터면 왜냐면 거의 허머나 이런 것 같습니다. 40리터 넣으면 거의 한 80% 차거든요. 그럼 60%니까. 저는 엄청 큰 트럭 타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코스트코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네. 마지막으로 오늘 네. 전해주셨습니다. 뭐 달러도 그렇고 이렇게 또 유가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또 새롭게 코스트코까지 추가가 어제 된 말씀하셨던 걸로. 유저지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말한 20% 초반은 유닛 베이스입니다. 유닛 베이스, 금액 베이스가 아니라 유닛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현재에 계신 분들이 함께 소식 전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동안 좀 연속적으로 지난주 오르다가 쉬어갔는데요. 오늘 그 쉬어감이 잠깐의 쉼이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산 넘어 산이거든요. 부디 이번 주에 산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